여러분, 정말 사소한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세계, 아니 우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툭 빠져버린 치아 하나에서 인생의 엄청난 지혜를 발견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17세기 조선의 학자였던 김창업 선생이 남긴 말입니다. 나이 66세, 갑자기 앞니가 툭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느꼈던 충격, 그 당혹감이 이 한 문장에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완전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된 수필이 있습니다. 바로 낙지설. 이가 빠진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이 글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아니, 몸이 늙어가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가 빠지다. 네, 모든 건 정말 갑작스러운 상실감에서 시작됐습니다. 툭 빠져버린 치아 하나. 이게 그냥 이가 빠진 게 아니었던 거죠.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늙음이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 거울이었던 겁니다.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다음 파트, 젊음의 자만과 늙음의 후회입니다. 이가 빠지고 큰 충격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김창흡은 젊었을 때 자신을 아주 정직하게, 어떨 땐 정말 가차없이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이죠. 이야, 이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젊었을 때는 어땠다고요? 천리길을 말을 타고 달려도 등이 뻣뻣해지는 걸 못 느꼈다. 이 정도로 건강과 활기를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또래 중에 나만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요. 말이 어눌해지고 글 읽는 소리는 깨진 종소리 같고 거울 속에는 일그러진 얼굴에 낯선 이가 서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빠진 치아는 그냥 신체 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종의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아, 내가 늙었다는 사실도 있고 아직도 내가 힘이 넘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바로 그 무모함을 정면으로 보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지금에 와서야 크게 깨달았다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보통은 좌절하고 한탄하잖아요? 근데 김창흡은 달랐습니다.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이 상실 안에서 4가지 이로움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가 빠졌는데 여기서 이득을 찾아낸다고요?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그가 찾아낸 이로움들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체적인 약점이 어떻게 정신적인 강점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 명쾌해요. 첫째, 얼굴이 일그러지니까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조용히 머물게 되죠. 그러니 정신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둘째, 발음이 새니까 말을 아끼게 되고 침묵하니까 당연히 실수도 줄어들고요. 셋째, 질긴 고기를 못 씹으니까 저절로 소박한 식사를 하게 돼서 오히려 오래 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전처럼 낭낭하게 글을 못 읽으니까 조용히 눈으로 읽고 사색하면서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이 모든 깨달음 끝에 김창흡이 도달한 경지가 바로 이겁니다. 알로, 글자 그대로 늙음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요. 늙었다는 걸 잊고 막 젊은 사람처럼 경망스럽게 행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이고 나 늙었네 하고 한탄하면서 슬퍼하지도 않는 그 중간에 아주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궁극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의 생각은 자신의 몸이라는 작은 세계를 떠나서요. 훨씬 더 넓은 세상, 바로 자연의 거대한 순리로 향하게 됩니다. 빠져버린 치아라는 정말 작은 사건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질서를 발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는 이 쇠락의 과정을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도 떨어지면 한낱 볼품 없는 돌. 한때는 하늘에서 그렇게 빛나던 별도 땅에 떨어지고 나면 그냥 평범한 돌멩이가 될 뿐이라는 거죠. 이 비유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름 내 무성한 나뭇잎도 설이 내리면 떨어지는 법.
그렇죠. 여름 내내 그렇게 푸르고 무성했던 나뭇잎도 가을이 되고 서리가 내리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인간의 늙음과 쇠락도 이와 똑같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비유를 통해 그가 도달한 최종 결론. 이것은 절로 그리 되는 일, 딱하다 애처롭다 할 것 없다네. 내 이가 빠진 건 나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주의 거대한 리듬 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한 장면일 뿐이라는 깨달음이죠. 그러니 슬퍼할 것도 애처로워할 것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대가의 유산. 아니, 이렇게 깊은 통찰을 보여준 김창읍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가 살았던 시대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정말 대단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조선의 임금이었던 정조대왕마저 뭐라고 했냐면 요즘 우리나라 문장은 김창읍 형제 작품 말고는 볼 게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보세요. 300년 이래 최고다. 우리나라의 표준이다. 이런 평가들을 보면 그의 글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세 한탄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의 정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300년도 더 된 이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관점 전환의 힘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어떨 땐 좀 하찮게 여기는 일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생각의 자본이 되는 거죠. 빠진 치아라는 그 평범한 소재에서 우주를 발견해낸 김창읍의 천재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온 상실이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빠진 치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 안에는 어떤 뜻밖의 교훈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300년 전 한 학자가 남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